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은 난리인데 아직까지 한국은 좀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많이 칭찬받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언급했던 거는 미국이랑 한국이 비교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온 볼카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만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시 왔고 2000년에 2년 동안 석사하러 왔고 매번 있을 때마다 더 좋아하고 더 빠지고 그래서 2007년부터 쭉 와서 3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13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충격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대한 처벌입니다. 사실 어디 가도 사고 날 때도 있고 범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범인들은 당연히 처벌은 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한국 와 보니까 약간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관련된 범죄 관련해서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에 알아봤는데 법상으로는 영국이든 한국이든 나올 수 있는 처벌은 비슷한 기준이거든요. 다만 한국의 법정에서는 그 정도 내지 않아요. 보통 영국에서는 최대한 5년 감옥 가게 된다면 5년 주고 한국에서는 1년, 6개월 그런 케이스 많이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충격받았고 그 몇 년 전에는 초등학생 아이 그 나연 사건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딸 앞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개인 입장이긴 한데 술 엄청 만취 상태까지 술 먹고 차 타기로 결심한 사람은 상황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봐주기는 어렵거든요. 최근에 윤창호 사건 때문에 법이 좀 개선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건 왜 났어야 그렇게 하는 건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술 엄청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게다가 한국에서는 대리운전 제도는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은 핑계는 없잖아요. 술 먹어도 집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요. 그때도 그 외국인끼리는 그런 거 한참 비웃었거든요. 왜냐면 어쩐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나 술 취했으니까 좀 봐달라 내 뭐 했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핑계 만들어서 법을 가볍게 받겠다 우리끼리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술 먹어서 이랬다 저도 술 많이 먹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기억 안 나도록 해본 적 없거든요. 뭘 해도 기억 다 났어요. 물론 엄청 많이 먹으면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개인의 사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술 취해서 그랬다 그 핑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충격이죠. 두 번째는 얼굴 싹 바뀐 서울입니다. 원래 제가 한국 처음 오려고 했을 때는 여행 책자에서 서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속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서울은 이쁜 도시 아니다. 콘크리트, 사각형 아파트 많이 있고 멋있는 풍경 많이 없다. 70년대부터 경제 개발에 집중하다가 효율적인 것만 집중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도 잘 돼 있고 개발된 나라 됐으니까 시민한테 사용하기 좋은 편리한 제도에 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원도 많이 만들고 자전거 길도 만들었고 미술관 그런 것도 많이 개발했어요. 아파트도 이제 그냥 생콘크리트 아니고 여러 색깔로 페인트 칠도 하기도 했어요. 서울은 사실 시드니나 뉴욕처럼 아이코닉한 스카이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 비웃는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살기 좋아요. 그리고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자전거 라이딩이니까 저는 여기저기 많이 타봤는데 라이딩 할 때마다 어디 가도 볼 게 많고 되게 이쁜 장면 많고 사진 찍을 만한 것 되게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취미로 하는 거는 식물 키우기, 자전거 라이딩 그리고 축구 관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서울 월컵 경기장 그리고 한강의 자전거 길 선유도에 약간 정원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쁘고 아니면 마곡에 있는 서울 식물원 거기도 되게 멋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데는 북한산
북한산에서 등산하는 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올라가서 밑에서 서울이 딱 펼쳐지는 모습 다 보이고, 특히 봄에 오면 거기도 여러 가지 벚꽃이나 그런 거 다 피었으니까 되게 이쁘거든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맛있는 닭볶음탕이나 파전이나 도토리묵 같은 거 먹으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충격받은 거는 되게 모순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인과 식사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나와가지고 예의 지키면서 고맙습니다 뭐 그러면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엄청 예의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각자 자차에 타서 입구에 많았으면 먼저 가라는 건 없고 나는 먼저 가겠다. 그런 약간 변화 같은 거 있어요. 한국 사회상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서클 아닌지 아니면 완전 밖에 있는 남인지에 따라서 그 대해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영국과 조금 달라요. 그리고 모순이라면 기업에서 일했을 때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사실 영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 문화는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모든 동료들이 까만색 정장 아니면 진한 회색 정장,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 컬러 있는 남방 입으면 야, 너 우리 회사 드레스코드 제대로 지켜라. 또 지각하면 또 엄청 난리 나고, 그래서 이거 무슨 군대 같은 분위기 났는데 저는 지킬 수 있을지 좀 의문했었거든요. 근데 뭐 며칠 뒤에는 회식하러 가니까 늦은 밤까지 술 먹고 다음 날은 뭐 10시 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10시 반쯤에 완전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나니까 우리 상사는 그냥 왔냐? 많이 힘들어 보여. 어제 많이 먹었구나. 야, 점심 때까지는 그냥 책상에서 좀 쉬어. 영국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징계는 받고, 근데 한국에서 술 먹다가 지각하면 뭐 별 문제는 없다. 와이셔츠는 파란색이라서 문제되고, 술 먹었다가 2시간 지각해서 일 별로 못하는 거는 문제 안 되는 거는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죠. 마지막에는 공동사회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은 난리인데 아직까지 한국은 좀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많이 칭찬받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언급했던 거는 미국이랑 한국이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주의는 되게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공동주의 되게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으라고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얌전히 집에 있다고, 미국에서는 난 나가고 싶으니까 나갈 거다. 그런 말 많았는데 확실하게 뭉치면 산다는 개념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일할 때는 저희 각 직원은 자기 담당하는 일 있어요. 가끔은 내가 담당하는 일 데드라인이 있는데 아직 마무리 못했으니까 야근하기 생겼고 끝날 수 있을까 말까 걱정할 때도 있는데, 그거 연구일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은 아마 야 이건 네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몰라, 파이팅하고 그냥 퇴근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되게 서로 도와주려 하는 거고 서로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에서.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 왔고 한국에서 사니까 가끔 그것 때문에 힘들 때는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도 가끔씩 회사에 남아서 옆에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맞고,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한 어깨 위에서는 천사 있고 또 한 어깨에서는 악마 있는 거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도 천사는 야 옆에 있는 팀원들은 힘드니까 옆에서 앉아서 좀 도와주라. 악마는 야 오늘은 일찍 가서 좀 쉬자.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다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성격상으로는 조금 어렵죠. 오늘은 제가 한국 와서 충격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좀 언급했는데요. 밑에 라이크 버튼 누르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